그야말로 모두가 환호하던 11월 시장이 갑자기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갑작스러운 폭락의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분석가들이 이걸 에브리띵 랠리하고까지 불렀으니까요. 말 그대로 주식, 부동산,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그냥 모든 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투자자들 자신감도 하늘을 찔렀죠. 근데 그 낙관론이 정말 오래 못 갔습니다. 갑자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무려 8.9%나 폭락하면서 시장 분위기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했죠.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은요, 무려 30%나 폭락하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 그럼 대체 뭐가 잘못됐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금융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에브리띵 랠리의 반전은 정말 빠르고 또 가혹했습니다. 이번 하락폭이 지난 4월 이후 가장 컸다고 하니까요. 이게 뭐 특정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최상위 기술주부터 투기성 자산까지 그냥 전 세계 위험자산이란 위험자산은 전부 다 한꺼번에 얻어맞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자본은 안전한 곳으로만 쏠리게 되잖아요. 그럼 한국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무엇이 이 갑작스러운 공포를 불러왔을까? 그 답은요, 무려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아주 이례적인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개가 말 그대로 그냥 징발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랄까,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두 개의 큰 기둥 있잖아요. 바로 물가랑 고용 지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그냥 무너져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월간 물가랑 고용 데이터가 동시에 발표되지 않은 건요, 1994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데 정말 거대한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라져버린 데이터는요, 한 명의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연준이 처한 딜레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2월에 정말 중요한 금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작 그 판단의 가장 필수적인 고용이랑 물가 데이터가 싹 다 취소돼 버린 거죠. 이건 뭐 말 그대로 눈 가리고 비행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떤지, 고용시장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그냥 예전 데이터만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도 시장은 여전히 71%라는 높은 확률로 12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과 기대 사이에 엄청난 괴리,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폭발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당연히 미국 안에만 머물러 있진 않았겠죠. 이 공포의 충격파는 순식간에 전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불확실성이 이렇게 막 치솟으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보겠죠. 바로 이게 위험회피 심리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 돈은 막 팔고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로만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1월 한 달 동안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무려 12조 3천억 원어치나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0년 3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매도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 속에서도 시장의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안정 요인이 하나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연준은 양적 긴축, 줄여서 QT라는 걸 해왔어요. 이게 뭐냐면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건데 이게 계속 시장을 짓누르는 압박 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양적 긴축 QT가 곧 끝난다는 겁니다. 이 QT를 끝낸다는 언,
연준이가 금융 시스템을 짓누르던 아주 큰 압박 요인 하나를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굳이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설령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다고 해도 또 다른 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AI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성장했던 최상위 기술주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과 나머지 시장 사이의 이익 성장률 격차가 드디어 좁혀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제 이익 전망치가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다른 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장의 주도권이 슬슬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도 없는 시장에서 과연 다음 운전대는 누가 잡게 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이 불확실한 시기를 헤쳐나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